안녕하세요. 학간노TV 에듀썰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폐지가 발표됐고 연이어 7월 9일 서울 자사고 가운데 8곳이 지정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지금 교육계가 자사고 폐지 논란으로 굉장히 들썩이고 있는데요. 오늘 김진세 대표님, 임정빈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 자사고 폐지 논란에 대해서 각자 입장은 아마 마음속에 갖고 계시고 오늘 대표님 가위바위보를 해서 양측 입장을 한번 정해서 자사고 폐지 논란에 대해서 신랄하게 보여주실 거죠? 보여주실 거죠?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여성 아나운서분 모시고 나니까 훨씬 더 이제 급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눅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또 두 분 쟁쟁한 학원계에서 아주 쟁쟁한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누게 됐는데요. 아마 생각하고 계시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원장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각자의 입장은 게임을 통해서 정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위바위보 할까요? 아, 좋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되게 가위바위보. 중요한 거예요. 가위바위보. 안 내면 거 가위바위보. 이거 잘 골라야 되는데 잘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가서 뽑아오겠습니다. 네, 미리 정하신 건 아니시죠? 보셨죠?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잘못하면 오늘 욕 먹겠는데요? 네, 왜 그럴까요? 한번 화면을 향해 조금 어떤 걸 뽑으셨는지 보여주시면. 예,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대한다. 자사고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고요. 저는 이제 자사고 지정 취소에 찬성. 어떻게 보면 전북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돼야 되겠네요. 제가 전북교육청의 입장을 반대한다라고 그래서 내일 혹시 지하실로 끌려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렇게 나왔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입장과 상관없이 원장님들을 대신해서 찬반 입장을 결정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편하게 양쪽 대표님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이렇게 세우니까 똑똑해. 좋네요. 역시 사람이 도구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좋습니다. 한번 잘 적어주시고요. 그럼 제가 질문 좀 하나씩 드리도록 할게요.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뜨거운 이슈였죠. 그 점수가 0.39점이 모자라서 지정 취소가 됐다. 그 지정 취소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그 기준과 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글쎄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저희가 잘 모르는 디테일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지금 자사고가 지정이 되면 5년 단위로 그 교육청의 평가를 받게 되고 그게 어떤 기준이 미달될 때는 지정 취소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는데 이번이 몇 개 학교에 원래 사실 이 문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교육부에서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아서 꽤 많은 학교가 다시 부활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약간 공격적으로 평가의 잣대를 엄격하게 되겠다라는 게 있어서 또 상산고가 또 평가를 받을 때 다른 교육청에서는 70점의 기준이라면 전북교육청에서는 80점의 기준을 평가하겠다. 그러니까 상산고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평가한 거 아니냐 이런 이슈가 더 불거지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됐고 결국 상산고가 지금 취소되는 결정이 나왔고 이제 교육부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실제로 상산고가 지정 취소될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제 질문 하나 다시 드릴게요. 김진세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70점인데 왜 상산고는 80점이 기준이 됐나요? 그건 이제 교육청에서 그렇게 처음에 룰을 갖다가 정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억울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곳에서 재지정을 허가받은
그런 학교에 비해서 상산고등학교가 결코 점수가 낮지 않아요. 네. 물론 평가위원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상산고 같은 경우 7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되어서 학교의 재지정 평가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문제는 이번에 평가의 룰이 네. 상산고에게 불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가지고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6개, 네. 그리고 작게 보면 12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안에는 학교 운영, 그리고 교육 과정, 그리고 재정, 그리고 교원의 수준, 그리고 주관적 평가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 그런데 교육청의 재량평가라고 하는, 사실 이게 애매한 거거든요. 재량평가요? 교육청 네. 재량평가. 재량평가. 이게 예전에는 5점이었는데 이제 이게 12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80점이 커트라인 입장에서 사실 12점이나 재량평가의 분량을 가지고서 그 네. 잣대로 평가하려고 한다면 일단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그래서 네. 그 재량평가 항목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 그런데 물론 사실 재량평가 자체가 그렇게 점수가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사실 점수가 나쁘게 나온 항목들은 조금 다른 항목들이기는 했었었는데, 어쨌든 80점이라고 하는 전북교육청의 이번에 게임의 룰 자체가, 그러니까 재지정을 선정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그 큰 압박이 될 수 있었다. 쉽게 얘기하면 좀 공정하지 않았다 혹은 절차적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냥 느낌적으로는. 공정은 했죠. 근데 공정하게 네. 평가는 했는데 워낙 커트라인이 이제 그러니까 높이 처음에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약간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가 담겨진 평가 기준이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공간이 되다 보니. 현재 정부의 교육 정책의 방향 자체가 사실 자사고를 그렇게 막 이뻐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커트라인이 높은 것에 대해서 사실 크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해서 기준점을 네. 높일 네. 거라면 단순히 0.39점이 모자라서 떨어뜨렸다. 그 점수를 맞추기도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네, 대박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상산고 설립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준 평가의 점수가 모자랐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큰 총평이 나왔을 네. 때 상산고가 운영을 잘한 점, 장점과 그리고 단점을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단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입시 위주의 교육이었어요. 네. 근데 비단 상산고만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전국의 자사고는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시의 성과가 날 수 있어야 내년에 또 상산고등학교에 등록금을 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립학교, 자율형 사립학교다 보니까 외부에서,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금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의 등록금에 상당 부분 의존을 해야 되는데, 경쟁률이 상당히 수준이 되어야 미달 없이 우리 재정적인 운영에 네.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 너무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학교 복도를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덕지 대학교 입학 요강들이 계속해서 네. 걸려있는 것들이 학생에게 중압감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게 최대 단점으로 이번에 평가에서 지적이 근데 어쨌든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지정 취소된 거에 찬성할 입장이니까, 네. 아니면 교육부 아니 뭐 교육청의 입장을 좀 대변한다면, 네. 실제로 그 인터넷 화제가 됐던 그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9학년도 대입 실적 나온 거에 의대와 치대 합격생이 거의 뭐 270몇 명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년 전교생이 300명이 조금 넘는데 거의 200 몇십 명이 되는 학생들이 의대에 지원한다는 건 이거 뭐 의대 사관학교냐 약간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어떤 단체에서 상산고를 졸업한 학생의 어떤 뭐랄까 거기 있던 후기 혹은 뭐 체험담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을 때 상산고 안은 거의 입시 지옥이었다. 네. 뭐 너 그렇게 놀다간 재수할 거다. 네. 그리고 실제로 거기 졸업한 학생들이 모두 의대를 꿈꾸고 공부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상산고를 나와서 스카이 대학에 진학해 다니면서도 사수를 해서 의대를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지금 있는 그 모든 교육이 입시적 관점으로만 방향성이 되어 있는 네. 학교의 운영이라면 뭐 교육의 다양화 혹은 설립 취지에 맞는 뭐 자율적인 교육 운영 이런 교육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서 가장 우려되는 입시 중심의 어떤 교육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교육 목적 차원에서 입시 학원화 되어 있는 공교육은 혹은 그런 그 교육기관은 이제 원래 위치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취소가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사실 근데 이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좋은 학교를 시장에 내놓고서 어쨌든 인기 있는 다시 말해서 그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계속 지원할 수 있는 학교로 매력적인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적 위주의 커리큘럼이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학교가 잘못했다는 거라고 하는 거는 좀 억울하고요.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학부모의 선호도의 문제, 학부모의 선호도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맞춰서 공이 이쪽으로 흘러오는데 내가 여기 서 있었어. 서 있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공이 흘러오는 방향이 어쩔 수 없이 이길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자꾸 논란에 일선 학교들이 좀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자사고가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수요와 문제에 아니 있어서 지금 현재 상산고등학교는 그냥 자기 입장에 충실했다. 뭐 이렇게 자기 입장에 충실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대표님께서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고 그 중에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다. 어떤 걸 고를 것이냐? 당연히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를 그럴 수 있죠. 엄마 마음이니까요. 근데 그게 보내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못 보내. 네, 슬프네요. 또 갑자기 급슬프네요. 이게 자사고의 어떤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학비에 높은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운영이 잘 됐다 안 됐다 그 문제도 있지만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부모의 경제력 혹은 뭐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 좋은 성적을 갖고 있고 입시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 뭐 상산고라든지 뭐 민족상공고라든지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어떤 후원 이런 것들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우수한 교육을 받고 좋은 입시 실적이 나온다 이거죠. 근데 특히 그 중에 상산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약간 정시 중심의 학교 또 상산고의 어떤 설립하신 분이 정석을 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간 수학 중심의 정시 중심의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입시 제도에 좀 반하는 성적으로 줄을 세우고 그쪽에 앞서 나가는 어떤 교육 중심의 약간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상상과 약간 좀 안 좋은 사례의 모범?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상고 그 자사고의 긍정적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존재의 의미가 있지만 이번에 상산고의 지정 취소를 통해서 자사고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어떤 잘못된 관행 혹은 잘못된 학교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좀 반박을 할 수 반박해주세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4대 의무이자 권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의 의무, 뭐 납세의 의무, 국가의 의무 이렇게 있죠. 근로의 의무 있잖아요. 근데 교육은 의무이자 권리라고 해서 정부가 이걸 공공재로 바라보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도하게 개인의 경제적 소득의 수준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있어서 우려를 표하는 부분은 있으나 사실 이번에 상산고 같은 경우에는 그 입학 전형 내에 그러다 보니까 학교들별로 사회통합 전형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배려자 이건 굉장히 잘 우수하게 운영한 학교 중에 하나로 평가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 배려자 전형, 그러니까 사회 통합 전형 이런 전형들 자체가 조금 더 확대되어서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랬을 때 더 많이 어쨌든 퍼포먼스가 향상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이 포션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 얘기를 좀 통해서 공론화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 주어진 범위 내에서 상산고등학교는 사회통합전형에 있어서 잘 운영을 했다. 그러면 이 범위를 늘려라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이게 운영이 뭐 부족했다 이거에는 상산고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억울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대표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상산고로 너무 꼭 집어 얘기하니까 나 찍힐 것 같아요.
일반적인 주제로 좀 이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찬반 양쪽의 게임을 통해서 결정한 거기 네네네. 때문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아까 그 김지태 대표님께서 그 사회통합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게 사실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다. 네. 그래서 그게 정량 평가가 이루어졌다. 네네. 대부분은 정성적 평가로 이거는 뭐 이렇게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또 말이 많은데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사실 정성적 평가를 하게 되면 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벗어나는 얘기지만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우리가 신뢰성,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기준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정량적 평가, 다시 말해서 그 소득 수준에 대한 뭐 차상위 계층, 뭐 차차상위 계층들을 갖다 네네. 나누어서 우리가 그런 학생들을 갖다 모집을 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 보게 되면 총평에 우수한 점이 이번에 상산고 평가했을 때 우수한 점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들에게 재정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일반 학생들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굉장히 학생들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 노력한 측면은 우수함 이렇게 지금 발표를 네, 해놨거든요. 네. 그런데 왜 4점에서 1.6점? 뭐 다른 데는 더 적게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뭐. 네, 근데 네. 이게 상대적 네, 네. 자율형 사립고가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이슈였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 지금은 그 이전에는 그 자립형 사립고라고 해서 뭐 민사고라든지 뭐 상산고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고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귀족 학교다. 그렇죠. 부모가 돈이 없으면 못 다니는 학교 아니냐 이런 이슈가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 자사고를 확산시키면서 어떤 걸 했냐면 재단에서 학교에 투여하는 비용의 부담을 좀 낮추되 많이 낮췄죠. 예, 의무적으로 20%를 그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이렇게 입학시켜서 네. 정부가 돈을 그 학생에 대해서 지원해서 뭔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더불어 사는 사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했으나 실제로 이제 거기 들어간 학생 입장에서 보면 예, 낙인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난 사회적 배려 대상자야라는 예, 그런 그럴 수 낙인이 있겠네요. 일단 네.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거기 들어오려고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했던 친구들과 네. 어쩌면 그런 어떤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전형에서 내가 들어왔던 아이들과의 학력 차이가 또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네. 또 세 번째는 실제로 이제 등록금 말고 이 자부담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수학여행을 간다, 뭐 비용을 낸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 부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지원을 많이 꺼려했어요. 그래서 지금 광역 단위 자사고는 네. 그 20% 비율도 못 맞춰가지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20%의 학생이 들어와야 학교 운영이 되는데 네. 그게 자꾸 미달이 되니까 학교 운영할 수 있는 그 자금의 회전이 안 되는 거죠. 네. 오히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슈가 돼서 그 사회자 전형에 대한 어떤 방법을 좀 다르게 해달라 혹은 20%에 대한 그 비율이 미달됐을 때 국가에서 20%를 다 지원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사고가 갖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귀족 학교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집어넣었지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그 안에서 어울리기에는 힘든 어떤 구조적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비록 평가는 뭐 들어온 아이들과 잘 어떻게 열심히 노력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한계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그 너무 한 분이 길게 얘기하면 쏘리. 이게 결국에는 네. 자사고 폐지에 대한 찬성의 입장으로 들렸어요. 네, 그런 의견으로 들렸기 때문에 제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네. 들어봤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자사고 지정, 그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가 결정이 나면서 학교에 있는 아이들, 학부모들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상산고를 준비하던 친구들, 학생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학부모님들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요. 네.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이게 네. 우리 학교가 자사고라고 그래서 내가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정 취소를 해버렸네. 그러니까 입학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요. 어차피 그런데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지정 취소가 됐다 보니까 좀 자존심 혹은 학교에 대한 자부심에 그럴 수 좀 있죠. 스크래치가 네, 있을 네, 수 네,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지를 시킨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정 취소가 결정됐기 때문에 아이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학부모랑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다음에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했던 전체 100점 만점 중에 8점이 만족도 조사였거든요. 네. 만족도 조사에서는 물론 우리 학교 살려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8점 만점에 8점 나왔습니다. 네. 훌륭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사고가 갖고 있는 좀 여러 가지 것 중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우리 부모님 세대 보면 경기 중 경기도, 경기대, 서울대. 네, 요 라인. KS라고 하죠. 요 라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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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라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우월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 학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상상고 출신의 뭐 의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성공에 대한 기득권, 커뮤니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아마 이제 그런 문화가 조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걱정,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만약에 상상고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앞으로 이제 후배들이 지금 같은 입시 실적이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명문고로서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상상고를 다니고 있는 재원생, 그러니까 네. 재학생들, 네. 그리고 졸업생들의 문제지 사실 아직 입학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크게 네. 혼란스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상상고의 설립 그렇죠. 취지에 맞게 네. 나는 무조건 상상고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예비 학부모님들, 네, 예비 네. 학생들이 조금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아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일반고 진학 대상 아이들이 만약에 이거 상상고 너무 취소된 걸로 결정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만약 일반고로 전환이 된다면 사실 거기 계신 우수한 선생님이 떠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우수한 선생님들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전에도 지정 취소된 학교들이 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정 취소됐다라고 해서 그 학교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수준이라든지 학교의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커리큘럼, 우수한 그런 커리큘럼들이 여전히 그 갑자기 어느 날 없어지는 것이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죠. 네, 네, 네. 그 지정이 취소됐다라고 하더라도 학교의 그 우수한 실적들은 상당 부분 유지가 되고 있기는 네, 네. 하더라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꼭 지정 취소에 대해서 동요하지 말고 네, 지금 네, 네. 하던 공부를 학생들 열심히 하고 그럼요. 네. 학부모님들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 네, 그렇게 네. 가야 되겠네요. 네. 자, 우리 또 학원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처를 네, 하셔야 네, 될지 네, 굉장히 네.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상산고가 없어졌다라고 해서 자사고를 희망하는 학부모님들의 열기가 죽는다 혹은 희석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항상 대체제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풍선 효과라고 해서 이쪽 누르면 이쪽이 더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네, 네. 다른 학교들의 경쟁률들이 소폭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산고를 지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네. 상산고가 지정 취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로서 다른 차선책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학부모님들께서 선택하기 위한 학교들이 조금 더 경쟁률이 지난 해에 비해서 소폭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사고가 됐든 특목고가 됐든 가려고 했던 그 전체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의 숫자는 줄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지금 자사고가 크게 보면 이제 두 그룹으로 나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 그러니까 진짜로 전국에서 좀 우수한 아이들이 모이는 학교가 있고 광역 단위 자사고가 있어요. 광역 단위 자사고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학생을 뽑는. 네. 근데 지역 단위 자사고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사고가 아닌 자사고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일반고보다 딱히 뭐 입시 실적이 더 좋지도 않고, 혹은 뭐 자사고이긴 하지만 그닥 뭐 프로그램이 독특하지도 않은 뭐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네. 이제 사실 그런 학교를 그럼에도 지원하는 건 뭐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학비를 지불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만 다니니까 추첨으로 뽑든 뭘로 뽑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교의 어떤 아이들의
기본적인 수준은 일정 부분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설사 거기가 일반고로 변환되더라도 사실 학원장님한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두 분의 의견이 조금 일치할 것 네, 같아요. 네.